Part 7의 독해 문제를 풀 때 우리가 가장 고민됐던 점 중에 하나가 독해 내용에 대한 파악은 다 됐는데 이상하게 문제를 풀다 보면 읽었던 내용이 선택지에는 없는 것 같다는 경험을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겁니다. 이상하다. 독해 다 했는데, 해석 다 했는데 왜 내가 읽은 내용이 선택지엔 없을까라고 하는 고민이 있으셨을 텐데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지문에 있던 단어를 그대로 선택지에 옮겨놓지 않는다는 출제 기관의 의도가 있었거든요. 바로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학습할 내용은 paraphrasing입니다. 자, paraphrasing이란 단어는 또 무슨 뜻인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paraphrasing이란 para라고 하는 단어는요, 평행하다는 뜻이에요. phrasing이라는 단어는요, 단어의 형태를 말하는 뜻입니다. 즉, 한 단어의 표현을 평행하게 다른 뜻으로 바꾸는 과정. 독해 지문에 이미 나왔던 표현을 선택지에서는 의미는 같지만 다른 형태로 바꾸는 과정을 paraphrasing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토익을 준비하면서 이 paraphrasing을 공부하지 않았다는 것은 사실 토익에서 고득점을 맞기에 자세가 사실 안 된 겁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러 가지 방식으로 paraphrasing을 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araphrasing의 방식은요, 첫 번째, 포괄적인 단어와 구체적인 표현을 이용해서 상하 개념의 왕복적인 순환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독해 지문 속에서는요, 열대과일이라는 단어가 나왔다고 해볼게요. 그런데 이 단어가 문제 속 선택지에 들어가게 되면 바나나로 바뀌는 경우예요. 키위로 바꾸는 경우입니다. 그러니까 소속 개념인 거죠. 보다 더 포괄적인 단어가 조금 더 구체적인 표현으로 바꿨지만 어쨌든 맥락은 같다는 것이죠.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포괄적, 구체적 표현법들의 왕복 순환 고리가 보인다면 요게 정답의 단서가 될 수 있구나 생각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동의어입니다. 우리말에서도 사실 동의어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죠? 실수란 단어가 있어요. 그죠? 어머, 제가 실수가 있네요. 이런 말도 했겠지만, 제가 착오를 한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오류가 있었나 보네요. 이런 동의어들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문 속에 나온 단어와 똑같은 뜻을 갖고 있는 다른 단어로 표현되는 경우도 paraphrasing의 방식이 될 수 있겠고요. 세 번째는 품사 전환이라는 방식도 있습니다. 지문 속에서는 형용사가 나왔는데 이와 의미는 같지만 품사가 동사로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명사인데 형용사로 바뀌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일반적인 설명은 이와 같습니다만 우리가 또 예문을 안 보고 넘어갈 수 없겠죠.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refund란 단어가 독해 지문 속에 나왔다고 가정해 볼게요. 우리나라 말로는 환불 혹은 환불하다 이런 의미잖아요. 이게 선택지에 갔더니 give money back, 돈을 돌려주다 이렇게 바뀌었다고 해볼게요. 어떤 관계일 것 같습니까? 환불이라는 좀 포괄적인 단어가 give money back이라는 구체적인 표현법으로 바꾸는 첫 번째 방식에 해당되는 예시가 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요, cancel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취소하다예요. 근데 call off 하면 이거는 똑같은 뜻인데 수거예요. 독해 지문에는 cancel, 선택지에 call off. 이게 동의어인지 모르면 우리 정답을 못 고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based in. 보통 in 다음에 도시나 국가명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based in Shanghai, 상하이에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 이런 정도의 의미인데 이게 지금 분사처럼 생겨 있는 수식어구의 형태인데 이게 선택지로 갔더니 headquarters 혹은 a main office, 이건 명사로서 본사라는 뜻이거든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다, 본사를 두고 있다라고 하는 분사와 명사의 품사 전환을 이용해서도 그들은 정답의 관계를 보여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패러프레이징이 왜 중요한지 아시겠죠? 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직접 경험해 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일 테니까요. 자, 먼저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제에 What is included with the letter? 이 편지에 무엇이 함께 포함되어 있나요? 문제가 이렇게 나왔어요. 대부분의 분들은 그냥 문제를 읽어요. 이 편지에 뭐가 포함되어 있나? 이렇게 읽고 그냥 독해를 하시려고 하시잖아요. 저는 좀 다릅니다. 이 편지에 포함되어 있어?
그렇다면 included with라고 하는 이 단어가 독해 지문에서도 어떻게 해서든 나와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included with와 비슷하거나 paraphrasing 단어를 찾아내야 거기에 포함된 게 뭔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지문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included with와 비슷하게 생긴 paraphrasing 된 단어를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셔야 됩니다. 당신이 밀란에 도착했을 때 Please go to platform. 자, 7번 플랫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To take a taxi to the hotel. 호텔을 가는 택시를 잡으시려면 7번 플랫폼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내용이 나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원하는 지금 뭐가 포함되어 있다. included에 대한 내용이 없는데 뒤쪽에 to check in. 자, 수속들차를 밟으시려면 여권을 보여주시면 됩니다. I have attached. I have attached. 이게 첨부했다는 얘기거든요. The itinerary and receipt for your records. 자, 기록을 위해서 여행 일정표와 영수증을 제가 첨부했답니다. 지금 이 편지, 쓴 편지와 함께 같이 보는 게 뭐예요? 여행 일정표, itinerary and receipt 두 가지였어요. included와 attached란 단어가 paraphrasing 됐다는 거 느끼셨습니까?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결정적인 단서로 보시고 정답을 골라보시면 됩니다. itinerary, receipt 이 단어가 또 어떻게 paraphrasing 됐을까라고 한다면 A번은 신청서예요. 두 번째는 여행 일정표. 정답은 B번입니다. itinerary의 paraphrasing 된 표현법이 되겠죠. 뭐 belly passport는 여권이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D번은 신용카드, 내역서, 명세서란 뜻이 될 테니까요. 자, 독해를 정말 잘하고 싶으십니까? 짧은 기간 안에 정답을 확실히 맞히고 싶다면 paraphrasing부터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용재였습니다.